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징기스칸과 그의 후손들이 세운 몽골 제국일 겁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절반을 집어삼키고 유럽까지 공포에 떨게 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죠. 그런데 이 무적의 몽골군이 단 2번, 그것도 아주 작은 섬나라를 정복하는데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1274년 그리고 1281년.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침략은 결국 태풍 때문에 좌절됐고, 일본에서는 이를 신의 바람, 즉 가미카제라고 부르며 민족의 기적으로 여겨왔습니다. 정말 신이 일본을 도왔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이 이야기는 700년 동안 은폐된 거대한 역사 조작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교과서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몽골의 일본 정벌, 실패 뒤에 숨겨진 3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숨겨진 이야기들은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닌 전략, 정치, 그리고 역사 왜곡의 복잡한 드라마를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의 역사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금지된 지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몽골이 실패한 진짜 이유는 하늘의 도움이 아닌 일본. 무사 사무라이들의 치밀한 방어 전략과 끈질긴 저항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몽골군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일본 무사들은 속수무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차 침략, 즉 분해이의 역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몽골군은 보병, 기마병, 그리고 당시 동아시아 최강이었던 원나라의 해군력까지 동원했습니다. 이들은 대마도와 이키도를 휩쓸고 규슈의 하카타만에 상륙을 시도했죠.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몽골군은 당시 유럽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화약 폭탄과 집단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일본 무사들은 1대1 명예대결을 중시하는 구시대적인 전투 방식이었죠. 초기에는 일본군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재빨리 전술을 바꿉니다. 그들은 몽골군이 대규모로 전개할 수 없는 좁은 해안선에서 밤낮 없이 기습 공격을 펼쳤습니다. 이들에게는 지켜야 할 영지가 있었고, 패배는 곧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무라이들은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했죠. 결정적인 것은 몽골군의 약점이었습니다. 몽골은 기본적으로 기마민족입니다. 배 위에서의 장기전은 그들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몽골군에 징집된 병사들의 대부분은 항복한 고려인이나 남송 출신 병사들이었는데, 이들은 고향을 떠나 목숨을 바칠 동기가 매우 약했습니다. 하카타만에서 몽골군이 철수한 이유도 단순 태풍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길어진 전투와 보급 문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본군의 맹렬한 저항에 지휘부가 일단 철수 후 재정비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퇴각 직후 태풍이 몰려왔고 일본은 이 철수를 신의 개입으로 포장했을 수 있는 거죠. 둘째, 2차 침략, 즉 고안에 역대 일어난 대규모 태풍 역시 몽골 내부의 심각한 문제를 덮기 위한 정치적 도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침략은 1차보다 7년 뒤에 일어났고, 몽골은 이번에야말로 일본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 14만 명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군을 동원했습니다. 이들은 동로군, 고려몽골 연합군과 강남군, 구남송 병사으로 나뉘어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은 이 7년 동안 바보처럼 놀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카타만에 20km에 달하는 거대한 석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상륙이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든 것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침략을 지시한 쿠빌라이 칸의 통치에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이미 내부적으로 심각한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대외 원정과 호화로운 황궁 건설로 인해 재정은 이미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징집된 병사들의 불만, 특히 강남군은 고향을 잃고 징집된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탈영을 시도했고 배 위에서 상관을 살해하는 반란까지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급에 실패 14만 명을 먹여 살릴 식량과 물자를 바다를 건너 보급하는 것은 당시 기술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이미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지휘부의 갈등, 동로군과 강남군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고 작전 수행 방식에 대한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몽골군이 아니었던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2차 침략 시기에 일본을 덮친 태풍이 기상 이변 때문이 아니라 몽골군이 내부 붕괴로 인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쿠빌라이 칸이 명분 있게 철수하기 위해 기다리던 출구 전략이었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태풍이 왔을 때 이미 사기가 바닥난 대규모 함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최악의 패배를 겪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이 참패를 신의 개입으로 돌림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정책과 내부의 무능함을 효과적으로 은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2차 실패는 강한 일본보다 병든 몽골의 결과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셋째, 이 신의 바람 이야기는 수백 년 뒤에 일본의 국가적 이데올로기를 만들기 위해 역사적으로 조작되고 극대화되었습니다. 가미카제라는 단어가 일본 전역에 걸쳐 민족 정신으로 굳건히 자리 잡은 것은 몽골 침략 직후가 아니었습니다. 이 개념이 가장 강력하게 부활한 시점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메이지 유신 19세기 후반, 일본은 서구 열강에 맞서기 위해 천황 중심의 강력한 국가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이때 천황의 나라라는 개념과 일본은 신의 가호가 있는 특별한 나라라는 신화가 필요했습니다. 700년 전 몽골을 물리친 가미카제 이야기는 이 국가주의적 선전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역사를 다시 쓰고 신화를 집어넣는 과정이 이때 대규모로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20세기 중반 태평양 전쟁 막바지, 폐색이 짙어지자 일본 제국주의는 젊은이들을 자살 특공대로 내몰았습니다. 이때 그들이 붙인 이름이 바로 가미카제 특별공격대였습니다. 신이 우리를 도왔던 것처럼 너희도 신의 바람이 되어 나라를 구하라. 수백 년 전의 역사적 사건을 현재의 정치적 목적으로 끌어와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가장 비극적인 프로파간다로 사용된 겁니다. 만약 몽골 침략 실패의 진짜 원인이 일본 무사들의 용감한 싸움과 몽골 내부의 재정 문제와 보급 실패였다면 일본은 이를 인간의 노력과 전략의 승리로 기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의 가호라는 비과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서사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천황 중심의 국가 통제에 훨씬 유리했고 국민들을 단결시키기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몽골의 실패를 기리는 가미카제는 일본의 승리를 상징하는 영광스러운 기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백 년간 조작되고 은폐된 역사적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몽골이 일본 정벌에 실패한 미스터리를 신의 바람이 아닌 인간의 노력, 정치적 음모, 그리고 역사 왜곡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기록입니다. 일본에게 몽골의 침략 실패는 천황이 통치하는 신성한 나라라는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인재와 전략적 승리를 천재로 둔갑시켜 자신들의 국가적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 발굴과 동시대의 중국 고려 기록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700년 역사의 장막 뒤에 가려졌더니 가미카제의 진짜 정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났는가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기록되었는가를 묻는 지적 호기심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역사는 혹시 누군가의 치밀한 프로파간다는 아니었을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역사관을 완전히 뒤집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의 바람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폭발시킬 새로운 역사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